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중 규모가 가장 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이 11일 마감되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2기 내각 출범 일정이 또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연루된 청부살인 사건의 피해자 송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기관 보고가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와 비교하고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퇴장시켰다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그 사람.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중 규모가 가장 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이 11일 마감되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프레임 전쟁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지역 일꾼론을 부각시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이 최소 4곳에서 승리해 국회 과반을 차지해야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무조건 당선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천 난맥상을 집중 추궁한다는 선거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 간의 갈등이 폭발했던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이 타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 전 과장 공천에 대해 국민 김한영 공천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 전 부시장과 허 전 지역위원장의 23년지기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폐륜 공천이라며 그 밑바닥에는 역시 국민 기만 공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여론조사 경선을 확대해 국민 공천을 이뤘다고 자평하면서 새정치연합 공천을 당리당략에 따른 막장 공천이라고 계속 물고 늘어질 태세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730 재보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 좋은 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당이 미래 세력, 대안 세력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논란을 무릅쓰고 서울 동작을에 기존 부시장을 전략 공천한 것 자체가 미래 세력 대 과거 세력 구도를 만들기 위한 상징이라고 가세했다. 여당이 문제 삼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안 대표는 재보선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준 뒤 첫 일정으로 동작을 지역에 있는 흑석시장과 남성시장을 방문해 기존 부시장을 외곽 지원했다. 당 지도부가 공천 진통을 겪으면서도 천정배 전 의원, 정동영 상임고문 등 유력 주자들을 배제한 것도 신진 등용을 강조해 미래 대 과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 기존 부시장, 박광온 대변인, 백혜련 변호사 등 새 인물을 그것도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2기 내각 출범 일정이 또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 장관 문제가 순식간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정치적 부담까지 지게 됐다. 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면담할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한 명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다는 기류가 강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총리 후보자 2명에 이어 사회부총리까지 사퇴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낙마 불가론도 있었지만 참모들 사이에선 교원단체와 보수 언론들마저 돌아서는 등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런데 10일 정성근 위증이라는 추가적인 돌출 변수에 이어 야당이 11일부터 정성근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게 됐다. 박 대통령의 선택지도 복잡해졌다.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를 포기하면 교체 장관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의 개각의 의미가 퇴색하고 2명 중 1명만 사퇴하거나 2명 모두 임명되면 국회 파행과 불통 논란의 재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여론이 제기됐을 때 직접 나서 일단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여론이 더 악화된 점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놔야 할 처지인 셈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두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과 김 후보자 포기론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자의 경우 정성근 위증으로 야당의 반발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이 오히려 김명수 후보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 후보자 역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가 탄론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중계돼 대중들에게 희화화된 터라 박 대통령이 왜 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정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정치 공세로 일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야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세 후보자의 거취는 박 대통령이 14일께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규정상 청와대는 14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청와대가 요청한 기간 안에 국회가 채택을 거듭 거부하면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11일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사안이 정리가 된 뒤에 일괄적으로 임명장을 줄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14일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연루된 청부살인 사건의 피해자 송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등 10여 명도 3천억 원대 재력가인 송 씨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방위적 정관계 로비 정황이 의심된다. 검찰은 송 씨와 김 의원 사이의 돈 거래를 중심으로 계좌 추적에 나섰지만 현직 검사까지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송 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 출납부인 메일 기록부에 현재 수도권의 한 지검에서 근무 중인 A 부부장 검사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A 검사는 2005년 이후 수년에 걸쳐 송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일 기록부에 A 검사의 이름은 기록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돈을 받았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거쳐야 명확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판에 휘말린 송 씨가 A 검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995년부터 일본에 있는 팔촌 인척 이모 씨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송 씨는 2002년 이 땅을 매매가의 50분의 1 수준인 20억 원에 구입했다. 송 씨는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 씨의 고발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송 씨가 작성한 메일 기록부에는 A 검사 외에도 구청 세무서, 소방서 등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 10여 명에게 뒷돈을 대온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송 씨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 중인 김영식 서울시 의원도 송 씨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받고 송 씨가 소유한 땅의 용도 변경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폭로 협박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2005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그해 두세 번 만나 식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 후로는 1년에 한두 차례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지 만난 적 자체가 없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장부에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기관 보고가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비교하고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퇴장시켰다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1일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고 주장하자 대통령이 AI가 확산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이 닭이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오해가 있었다면 표현이 잘못됐다며 해명해 회의는 계속 진행됐다. 그러나 해경 123정 정장이 상황이 급해서 선원과 승객들을 구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선원들을 먼저 구출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유가족들이 또다시 반발했다. 일부 유가족은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가, 이게 무슨 국정조사냐고 따졌다. 그러자 심대철 특위위원장은 가족들의 슬픔을 왜 모르겠냐면서도 회의는 원만히 진행돼야 한다며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특위 야당 의원들은 회의를 중단시키고 유가족들을 퇴장시킨 심 위원장과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한 조 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과 조 의원이 잇따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종합보고를 끝으로 기관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헝클어지게 됐다. 파행으로 끝난 특위와 별도로 여야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 위원은 새누리당 김회선, 안효대, 조원진,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유성엽, 전해철, 정청래 의원 등이다. 그러나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유가족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유가족은 특위가 수사와 기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모두 불가, 새정치연합은 수사권만 찬성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사법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정현의 배3의 무초. ¿Cómo se siente? Comencemos la noche. La noche es joven. Esto es lo que quiero que hagan. Encuentren a su pareja. Entren a la fiesta. ¡Órale! 새빨간 불꽃처럼 뜨거운 네 입술로 순결한 내 심장이 까맣게
계속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과 관련한 청와대 감사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11일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부실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5월 27일 청와대의 실지 감사를 통지한 이틀 뒤인 29일 단 하루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을 방문 조사해 현행 법령 체계상 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감사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세월호 관련 감사는 특정 과제 감사다. 감사원 매뉴얼에 따르면 특정 과제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면접, 설문, 관찰, 전문가 자원, 서류철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청와대로부터 의견서만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청와대를 실지 감사했냐는 질문에 5월 29일 청와대를 방문해 의견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감사가 김기춘 실장도 모르게 진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11일 국조특위 종합질의에서 황 원장을 향해 김 실장에게 청와대를 감사원이 감사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더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청와대 안행부 담당 과장이 감사관을 데리고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세월호 국조는 이날 종합정책 질의를 마지막으로 12일간 8번의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4월 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한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 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기관 보고 내용을 최종 평가했다. 또 특위는 최종 복원된 세월호 항적도로 볼 때 급속한 변침에 따른 화물 쏠림이 사고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문서 검증을 실시한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한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11일 7월 30일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격전지 후보들의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 나 후보는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졌고 그걸로 검증됐다고 했는데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묻자 그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건 참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나 후보는 반면 정의당 노회찬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에 설득력이 있고 좋아하는 후보라고 호평해 야권 후보인 기노 후보의 사이를 벌려놓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 후보는 이날 김한길 안철수 대표에게 공천장을 받는 자리에서 동작에는 거물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박 시장이 시작한 서울의 변화를 동작의 변화로 만들 친근한 후보가 필요하다며 인지도가 높은 나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정무부 시장 시절 동작 지역이 교통의 유지로서 사통팔달로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 방안을 고민했었다라며 시정 경험을 강조했다. 노 후보 측은 이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노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지역을 옮긴다고 말한 데 대해 비방을 넘는 허위사실이라며 발끈했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은 노 후보는 서울 노원, 서울시장에 나간 게 전부다. 나 후보도 서울 중구,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며 출마 경력에서 별반 다를 게 없는 나 후보의 경쟁력은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동작을의 통합진보당 유선희 후보는 15일을 시한으로 노 후보와 노동당 김종철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경기 수원병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원 8달이 정조대왕이 만드신 수원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수원성은 개혁의 상징이다. 정조의 뜻을 이어받아서 개혁, 변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각오로 나섰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는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임태희, 김용남, 정미경 등 수원 지역 후보들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정치, 민심 정치, 상생 정치를 펼치는 드림팀이 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새 후보는 시끄럽지 않은 선거, 인원동원 없는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등 3무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사실상 마지막 합동유세가 열린 11일 서청원 후보와 김무성 후보는 사생결단의 분위기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서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체육관에서 열린 수도권 강원권 합동연설회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을 위해 김 후보의 당대표행을 맡겠다고 선언했고 김 후보는 서 후보를 향해 구태정치이자 적폐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어떤 후보는 저에게 대권 욕심이 있어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라고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오히려 레임덕을 더 부추긴다. 사심없이 대통령을 위한다는 분이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공식 석상에서 김 후보가 서 후보를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서 후보의 공세에 무대응 원칙을 펴왔다. 김 후보는 이런 구태 정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치 적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서 의원은 우리 당에는 기라성 같은 대권 주자들이 많다며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몽준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 대권주자 후보군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서 의원은 이번 당대표는 이런 인재들을 키워야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당권 노리는 사람이 다음 대권까지 맡으면 불공정 경선이 이뤄진다며 김 후보가 대권을 포기하면 제가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 이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 후보의 당대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에서 5위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이인재, 홍문종, 김태호 후보 등 3중의 후보들도 1인 2표 가운데 한 표는 나에게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최성수의 노래입니다. 동행.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 있는 날까지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구제금융을 졸업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포르투갈에서 최대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는 2000선이 힘없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도 단숨에 1020원대 문턱까지 올랐다. 이번 사태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처럼 전방위로 확산돼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글로벌 은행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6원 급등한 1019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2일 6년여 만에 1010원 선이 무너진 뒤 세 자릿수 환율 시대를 앞두고 있던 외환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포르투갈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날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4.1포인트 내린 1988.74에 마감하며 8거래일 만에 2000선이 붕괴됐다. 이날 하락폭은 지난달 20일 이후 가장 컸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한 끝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42%, 나스닥 지수는 0.52% 하락했다. 이번 악재는 10일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쿠 에스트리두 산투의 주가가 지주회사의 회계부정 파문으로 17.2% 폭락한 끝에 거래 정지되면서 표면화됐다. 특히 이 은행이 일부 단기 부채 상환까지 연기하자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포르투갈 등 남유럽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2011년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포르투갈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대형 악재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포르투갈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더라도 자체 자구 노력이나 유로 안정화 기구의 지원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지환 KDB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문제의 본질이 은행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라기보다는 회계부정과 관련된 개별 은행에 국한된 문제라며 남유럽은행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전날 일제히 급락했던 유럽 주요 증시는 11일 포르투갈발 악재를 극복하고 하루 만에 상승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부실 채권 비율이 높은 유럽 국가에서 연쇄적인 은행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이 11월 단일 은행감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유럽 각국 은행에 대한 자산 건전성 심사를 강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정부는 개방 외에 대안이 없다며 이달 중 쌀 시장 개방 공식화를 선언하려는 반면 야당과 농민단체는 개방 선언 이전에 대안 모색 및 사전 공론화를 추정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우리와 필리핀 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모두 쌀 관세화 조치를 했다면서 관세화 유예 연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시적 방안일 뿐 이번에 관세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쌀 관세화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달 중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하고 관세율 결정 등 향후 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WTO 협상 전에 미리 쌀 관세화를 선언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관세와 선언을 7월에 미리 한다고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며 WTO와의 협상 전에 관세와 유예 등 다양한 카드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라고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정부가 9월 WTO 통보 이전에 쌀 시장 개방 시 적용할 쌀 관세율을 비밀에 붙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야당은 국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쌀 시장 개방을 무작정 선언하는 것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으로 쌀 시장 개방 여부는 사전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우리 농업이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국회에 사후 통보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쌀 관세와 선언 전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 쌀 관세율 공론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쌀 시장 개방을 공식화하려는 정부와 쌀 관세와 유예 기간인 오는 9월까지 개방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논의를 더 해보자는 야당과 농민단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는 다음 주 취임 예정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 예정자가 취임 직후 논란거리인 쌀 관세화를 제1순위 정책으로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이후로 쌀 시장 개방 선언이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전세가율 70%를 넘는 지역도 속출하는 등 전세시장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8.8%로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69.5%보다 불과 0.7%포인트 작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금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4%를 기록했고 부산 69%, 대구 75%, 인천 63.9%, 광주 78.4%, 대전 71.1%, 울산 72.2%, 세종 58% 등으로 조사됐다. 대구, 광주, 울산 등에서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이 뜨거운 것도 전세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는 81.3%를 기록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가율 80%를 돌파했다. 광주는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등 정지역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는 공급 과잉 여파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일부 역전세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도 최근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박영미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나는 외로움 나는 떠도는 구름 나는 끝없는 바다 위를 방황하고
없는 바다 위를 방황하는 배 그댄 그리움 그댄 고독한 든데 그댄 저 높은 밤하늘에 혼자 떠있는 별 사랑하고 싶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네 나는 외로운 그댄 고독한 든데 그댄 끝없는 동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그댄 끝없는 동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척 더웠습니다. 밀양은 35도, 서울도 32.8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더위가 어제보다는 다소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지금도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경우 지난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았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강릉, 대구 등은 33도, 서울과 춘천 30도, 대전, 광주 29도, 부산은 27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더위는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흐린 곳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고기압의 가장자리 되기 때문에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오늘 내일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경기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상 강우량 5에서 20mm, 내일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제주도 지방은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의 예상 강우량은 오늘과 내일 사이 20에서 60, 산간 지역은 80mm 이상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남부지방으로도 비는 확대되어 내릴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은 5mm 안팎으로 적은 비가 내리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시 물러났다가 화요일쯤 다시 북상을 해서 제주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은 남부지방, 목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교통센터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답게 모든 구간들이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열차는 이른 시간부터 자리가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특히 하행선 열차는 장항선이 용산역에서 오후 5시 35분에 출발한 열차 이후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라선과 중앙선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오후 3시나 4시 때 준비된 열차부터 일부 열차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의 하행선 열차 역시 오후에 운행하는 열차에 부분적으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대부분의 구간들은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때문에 태백선은 강릉역을 기준으로 밤 11시 40분에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에만 자리가 남아있고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중앙선도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중앙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구간들보다는 조금 낮은 예매를 보이면서 지금은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열차에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요즘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 간에는 하루 왕복 20회 KTX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KTX 열차로 부산역에서 인천공항역 간에는 3시간 30분 정도,
목포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는 4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 오늘 행복한 날이야. 기다린 날이 찾아왔네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마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네. 바람 부는 세상 이 내 인생에 구비구비 사연도 많았죠. 살다 보니 기쁜 날도 오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날이야. 기다린 날이 찾아왔네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마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네. 꼬불꼬불 꼬인 이 내 인생에 가도 끝이 없더니 지난 세월들이 꿈만 같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우리 함께 춤을 춥시다. 세상 이 내 인생에 구비구비 사연도 많았죠. 살다 보니 기쁜 날도 오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춤을 춥시다. 하늘같이 기쁜 날에 흥겹게 춤을 춥시다. 흥겹게 춤을 춥시다. 이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 경쟁력이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인구 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10년에는 조사 대상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7위였던 한국의 인구 경쟁력 순위가 2020년에 16위로 올라선 뒤 2030년에 21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경쟁력 지수는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 인구 증가율, 노동 생산성, 총부양비 등의 지표를 통해 인구 구조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인구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다. 2020년 이후 한국의 인구 경쟁력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장마철인데도 전국이 33도가 넘는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11일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으면서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는 앞으로 열흘가량 소식이 없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열탈진 환자가 속출하면서 시민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8도까지 치솟았다. 지난 9일과 10일에 이어 사흘 연속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다.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날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의 평균 최고 기온은 30.8도로 최근 30년간 평년치를 훨씬 웃돈다. 7월 기준으로는 서울의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무더위다. 7월 초순 기온이 30도를 넘은 것도 14년 만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강수량은 23.2mm로 최근 30년간 평년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정현의 이별 후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꽃 피는 계절에 그리워서 나는 울지요.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맹세했었던 지난 날들 어떻게 그대 나를 떠날 수가 있나요? 라일락 꽃 향기는 내 마음 같아요. 목숨보다도 사랑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뜨거웠던 우리 사랑이 이제는 끝인 건가요? 나는 아직 그대를 가슴 속에서 피워내지 못했는데 라일락 꽃 향기는 내 마음 같아요. 목숨보다도 사랑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뜨거웠던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오늘의 신문 이어서 국제면 기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일본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가기 결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 미의 현청 직원인 진도 도키나오 등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아베 정부의 가기 결정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위헌 심판 소송을 냈다. 진도는 이날 소장에서
집단 자위권은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아닌데에도 발동되는 것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 행사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9조와 분명히 모순되고 국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절차도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가기 결정은 헌법 제99조가 공무원에게 부과하고 있는 헌법 존중 및 옹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와 전 강요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징계도 요구했다. 진도는 NHK와 인터뷰에서 소송 제기 이유와 관련해 나도 어렸을 적에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공습을 경험했지만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며 전쟁 포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시를 하고 싶었고 이 같은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밖에서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국회 외교통일위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의 집단자유권 행사 결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외교적 도발 행위로 규정해 강력 규탄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집단자위권 행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대만에서도 학생들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일파 지식인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지난 7일에는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일본 대사관 격인 교류협회 타이베이 사무소 앞에서 반일 시위대 100여 명이 아베 총리의 초상화를 불태우거나 아베 정권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단자위권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국내외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자위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6일부터 오세아니아 순방에 나서 뉴질랜드와 호주, 파푸아 뉴기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설명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이해한다, 지지한다 등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도 이날 첫 케이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가기 결정을 설명하고 미일 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자위대가 2010년부터 참가해온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등 다자간 훈련에서도 해적 대처 및 재해 시 구조 등 집단자위권과 무관한 훈련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반영해 훈련 양상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독일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 베를린 책임자에게 추방령을 내리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독일과 미국 간 스파이 갈등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외국에서의 간첩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온 오만한 미국에 대한 독일 측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가 10일 베를린 주재 미 대사관 소속으로 일해온 CIA 베를린 책임자에게 출국 권고를 한 것에 대해 현지 언론 슈피겔은 외교적 지진이라 표현하며 양국 간 긴장이 몹시 높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특히 미국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해 독일 정부 내에 분노가 쌓여왔으며 양국 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 NSA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뒤 독일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감청당했다는 것, 독일 정보기관이 미국 측의 정보 수집에 협력했다는 것이 잇따라 폭로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나치 시절과 동독 시절 비밀 경찰의 악몽을 잊지 않는 독일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정보 수집을 몹시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메르켈 정부는 미국의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강경 비난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달 들어 CIA가 독일 정보요원과 국방부 직원을 포섭해 간첩 활동을 시킨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했다. 독일 당국은 당초 간첩 행위를 한 정보요원이 러시아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덫을 놔 체포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에 동시 포섭된 이중 스파이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SA의 정보 수집은 기본적으로 통신 데이터를 모으고 신호를 감청하는 시긴트 활동이다. 하지만 CIA의 간첩 공장은 사람을 동원한 첩보, 즉 휴민트다. 독일에서까지 노골적으로 휴민트 활동을 한 것에 메르켈 정부와 의회 모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스파이 짓이 드러난 뒤에도 미국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존 브레넌 CIA 국장과 존 에머슨 독일 주재관 미국 대사는 독일 측의 해명 요청에도 확답을 주지 않았고 재발 방지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독일은 미국이 NSA 사건 이후 유럽국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토마스 데 마이치엘의 내무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 페터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이 긴급 통화 끝에 초강력 대응으로 의견을 모았고 기피인물 지정 같은 외교적 절차 없이 곧바로 CIA 책임자에게 출국을 요구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가뜩이나 정부가 NSA 정보 수집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메르켈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은 동맹에 대한 스파이 짓은 에너지 낭비라면서 시리아 내전이나 이라크 분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미국에 일갈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CIA 독일 책임자가 추방됨으로써 양국 정보기관 간 이란 핵, 테러 정보 등에 대한 긴밀한 정보 공유가 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베를린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미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무차별 공습에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두 돌도 채 안 된 아기 무함마드의 몸이 폭탄에 찢겨 나갔다. 아이의 주검 일부는 집 정원에 나동그라진 채 발견됐다. 함께 놀던 3살 배기 니달도 숨졌다. 지난 9일 정오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마가지 난민촌에 있는 한 가정집에 이스라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2층짜리 집은 앞면이 거의 무너져 폐허가 됐고 당시 집에서 조카들과 놀아주고 있던 아이들의 숙부 살라 나와스라와 임신 4개월째인 부인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숨진 나와스라의 누이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내 형제는 하마스와 아무 관련 없는 전기공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8일 이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900차례가 넘는 공습을 퍼부으면서 군사시설뿐 아니라 가정집과 카페, 길거리 등을 가리지 않고 폭격해 나흘 만에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 등이 11일 전했다. 희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 등이어서 사실상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포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며 무차별 공습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쪽이 입은 피해는 사망자는 한 명도 없고 경상자를 중심으로 부상자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들 속에 숨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오폭으로 하마스와 무관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사례는 물론 가족 가운데 한 명이 하마스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가정집을 폭격해 일가족을 몰살하는 공격도 줄을 잇고 있다. 10일 새벽 1시 30분께 8명이 몰살당한 알하지 가족도 그런 경우다. 이날 가자지구 칸유니스에 사는 50대 재단사 부부와 10대, 20대 자녀 6명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한꺼번에 숨졌다. 당시 집에 없었던 큰아들 야시르 아라지가 하마스 대원이라는 이유로 폭격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년 만에 쿠바를 공식 방문해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AFP 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 간 균열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오랜 적대군인 쿠바를 방문한 것이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바나에 도착한 뒤 쿠바를 비롯한 남미 대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러시아는 이곳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늘리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의료, 산업 등 분야에서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또 장거리 항공기를 제공하는 문제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양 정상은 마리엘 특별개발지구 투자를 포함해 대륙붕 유전 개발과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러시아 기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냉전 시절 옛 소련의 경제 원조에 주로 의지했던 쿠바는 1991년 소련 붕괴 후 지원 중단과 미국 주도의 쿠바 제재에 러시아가 동참하면서 소원한 관계를 갖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대통령에 처음 취임한 뒤 러시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의장의 형으로 당시 의장이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났다.
이후 라울 카스트로가 2009년 1월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음으로써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복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피델 카스트로도 만난다. 푸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방문해 석유와 가스, 수력과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세빈이 부릅니다. 쿨하게. 사랑을 할래요 말래요 나에게 올래요 말래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은 소리 없이 왔다가 나비처럼 날아간대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 짧아 인생도 짧아 시간 없어요 뜨겁게 아하 쿨하게 아하 사랑을 해봐요 수서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아하 사랑해봐요 사랑을 할래요 말래요 나에게 올래요 말래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은 소리 없이 왔다가 나비처럼 날아간대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 짧아 인생도 짧아 시간 없어요 뜨겁게 아하 쿨하게 아하 사랑을 해봐요 수서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아하 사랑해봐요 사랑 짧아 인생도 짧아 시간 없어요 뜨겁게 아하 쿨하게 아하 사랑을 해봐요 수서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아하 사랑해봐요 수서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아하 사랑해봐요 계속해서 사설입니다. 세월호 치유도 정부 쇄신도 소통으로 풀어야 하는 제목의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만기 친남형 국정운영이니 수첩 인사라는 등의 비판적 수식어와 함께 소통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박 대통령 혼자 현안과 대책을 역설하고 장관이나 보좌진은 이를 그대로 수첩에 받아 적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준 게 사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 귀를 열고 쓴소리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해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소통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누누이 강조해왔다. 다행스럽게도 그제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회동에서 그런 소통 정치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장황하게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을 박 대통령은 메모지 5장에 꼼꼼히 적어가며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고 요청에도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교환하며 서로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등 지난해 9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때 냉랭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고 한다.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드디어 일치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당장의 현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져 다행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도 진상규명이나 사후 처리 등의 후속 대책이 여야 간 정쟁에 파묻혀 표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가까스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여야는 청와대 회동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비로소 소통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논의에 한숨만 내쉬었던 희생자 가족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여야가 희생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하루속히 세월호 참사 치유에 나서주길 바란다. 세월호 대응 과정에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은 정부 쇄신, 국가혁신의 당위성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정부 쇄신 법안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는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등의 8월 국회 내 처리에 공감한 것에 주목한다. 여야 간 조속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 더 이상 정부 쇄신이 늦어져서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조차 망각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성근 후보자 스스로 거취 고민해야 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공직 후보자와 청문위원이 대면해 눈빛과 호흡, 언어를 교환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태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엊그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거짓말, 허위 증언이 문제가 되었다. 위증 문제는 그동안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음주운전 사건이나 가족의 미국 영주권 취득 의혹 등과 종류가 다른 악성 사안이다. 정 후보자는 1987년 서울 일원동 기자 아파트를 3,800만 원에 분양받아 4개월 만에 임모 씨한테 8천만 원에 되팔았다.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선 3년 6개월 동안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3년간 전매 금지가 실행되던 때였다. 임 씨 이름의 가등기는 아파트를 사면서 임 씨한테 8천만 원을 빌려 채무 보증용으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설명까지 붙였다. 이에 대해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8년 정 후보자로부터 8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해 처음부터 살았다. 기자들만 분양받을 수 있어 기자에게 돈을 주고 샀다는 내용이 담긴 임 씨의 녹음 파일을 틀었다. 유 의원은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 비과세 특례 기간 3년이 지난 뒤 집을 되판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후 답변에서 정 후보자는 생방송을 보던 아내가 전화를 해 당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신 왜 기억을 못하느냐고 했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물러섰다. 무슨 생일 선물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30여 평 아파트를 사고 파는 문제, 자신이 수년간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전과 오후 180도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게 놀라울 뿐이다.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한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을 겸하는 문안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친 뒤 후보에서 사퇴한 것도 해외여행 비행기표를 누가 끊어줬는지에 대한 위증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소할지 몰라도 거짓말은 중대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피아노 줄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자주해질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자주해질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창밖에는 우람 비가 내리고 있어 내 마음도 그빛 따라 우울해지네 누가 내게 눈부신 사랑을 가져줄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봐 향기로운 칵테일 취해보고 한편의 시간은 잠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을 왠지 쓰고파 이어서 문화면 기사입니다. 14일 오전 4시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브라질 월드컵 결승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결승을 사흘 앞둔 1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만난 아르헨티나와 독일 축구 기자들은 다들 정치인이 할 법한 이야기로 결승을 전망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디아리오 올레의 에르난 마르셀로 기자는 대표팀의 우승은 침체에 빠진 아르헨티나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페터 안로이스 기자는 만약 이번에 대표팀이 월드컵 우승을 달성한다면 동서 갈등 해소, 이민자 화합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독일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월드컵 8강을 확정 지은 다음 날 자국 대표 일간지 엘 아르헨티노의 일면을 장식한 사람은 그들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가 아니었다. 헤드라인을 차지한 이는 미국 뉴욕 연방법원 판사인 토머스 그리사였다. 그리사 판사는 지난달 27일 아르헨티나의 채무상환 계획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판결 이후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위기에 빠졌고 주가와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자 현지 언론은 그리사 판사를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해 대문짝만하게 얼굴을 게재하면서 비난한 것이었다. 국가부도 사태로 우울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현재 유일한 위안거리는 바로 축구다.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아르헨티나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열광적인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브라질 현지에 온 원정 응원단 수만 해도 10만 명에 달한다.
역사적인 앙숙 관계인 브라질에서 자국 대표팀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카타르시스를 배가하고 있다. 일본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무리를 일으킬 정도다. 지난 2일 스위스와의 16강전이 열린 상파울루 아레나에선 아르헨티나 팬들의 과격한 응원 때문에 의자 300여 개가 파손됐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데아리오 티엠포의 빅토르 조나단 기자는 디에고 마라도나가 1986년 대회 8강전에서 포클랜드 전쟁의 숙적 잉글랜드를 2대1로 무너뜨리며 패전 상처를 씻어줬다며 이번에는 리오넬 메시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가장 최근에 월드컵 무대를 제패한 것은 동서독 통일을 이뤘던 1990년이었다. 정식 통일을 앞두고 진행된 월드컵에서 서독 대표팀이 승리를 거듭하자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았던 동서독 국민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하나로 뭉쳤다.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 출신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독일에선 이번 월드컵 우승이 다시 한번 사회 통합의 기폭제가 되어주길 바란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브라질로 직접 가 독일의 우승을 위해서 응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우승은 인종주의적 혐오로까지 번지는 이민자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일은 현재 전체 인구의 19%가 이민자다. 매년 이민자 40만 명이 독일을 찾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많다. 이런 추세는 축구대표팀에도 반영돼 있다. 메주투 외칠이 터키 출신이고 제롬 보아탱이 가나에서 태어나 독일로 이주했다. 독일 주간지 슈테른의 얀 비히만 기자는 게르만 순혈주의를 탈피한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은 이민자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흥행보증수표 FC서울과 수원삼성의 슈퍼매치가 열립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슈퍼매치는 국제축구연맹이 세계 7대 더비 가운데 하나로 지목할 만큼 팬들의 관심을 끈다. 두 팀은 1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서울은 8위, 수원은 4위로 상위권에서 밀려났지만 두 팀의 경기는 순위를 떠나 언제나 치열하다. 통산 슈퍼매치 전적은 수원이 30승 16무 23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최근 5차례 전적에서는 서울이 3승 1무 1패로 우위를 보였다. 서울은 또 지난 4월 27일 수원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고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다.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갈 위기에 처한 서울은 수원을 제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각오다. 특히 부상을 털고 돌아온 콜롬비아 대표팀 출신 공격수 몰리나의 가세로 천군만마를 얻었다. 몰리나는 득점력뿐만 아니라 동료의 득점 기회를 만드는 능력도 탁월하다. 수원은 맞수를 꺾고 선두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승점 23으로 선두 포항 스틸러스를 추격 중인 수원은 슈퍼매치 결과에 따라 최대 2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 지난 9일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K리그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며 감각을 조율한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 로저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역대 69차례 진행된 슈퍼매치에는 176만 6,436명의 관중이 운집했다. 경기당 평균 관중으로 따지면 2만 5,601명에 이른다. 2010년 이후 열린 14차례의 경기에는 56만 1,070명, 경기당 평균 4만 76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다. 선두 포항은 울산으로 원정을 떠난다. 최근 홈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한 울산을 상대로 원정 2경기 연속 무승에 그친 포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사다. 또 포항이 플레이메이커 이명주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울산이 이명주의 빈자리를 어떻게 공략할지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다. 2위 전북현대는 최근 10경기 연속 무승에 부진에 빠진 11위 경남FC를 상대로 승점 쌓기에 나선다. 한 골 3도움으로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린 이동국의 발끝이 매섭다. 전북과 가진 최근 2차례의 맞대결에서 모두 4골씩 내준 경남이 부진을 딛고 서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위 전남 드래곤즈는 7위 상주 상무와 맞붙는다. 전남은 2011년 8월 27일 이후 상주를 상대로 5승 1무를 기록했다. 10위 부산 아이파크와 12위 인천 유나이티드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하위권 탈출 더비를 벌이며 성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는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격돌한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재민입니다. 골목길.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싫어. 찬바람이 불어서 난 더욱 싫어. 기다리네 지쳐 눈물이 핑 도네. 세월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이제 내 모습이 보일 것도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은 아직도 쓸쓸해. 골목길에서 너를 기다리네.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골목길.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 별도 달도 모두 숨어버렸어. 네가 오는 길목에 나 혼자 서 있네. 혼자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싫어. 찬바람이 불어서 난 더욱 싫어. 기다리네 지쳐 눈물이 핑 도네. 세월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이제 내 모습이 보일 것도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은 아직도 쓸쓸해. 골목길에서 너를 기다리네.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골목길.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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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종합기사입니다.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 정후문에서는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성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대사관이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관저에서 자위대 창설을 자축하는 행사를 연 것에 대해 우리 장노년층 회원이 중심인 보수단체와 진보 성향의 대학생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집단자유권 반대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20여 명은 행사 1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쯤 대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축하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신매국노로 봐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있던 남성 서너 명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진과 우길 승천기 등을 찢으며 사죄하라고 외치고는 대사관저 정문을 향해 뛰어가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최기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최근 영산간 등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피해를 불러온 책임기관의 수장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사장은 11일 녹조 및 큰빛 이끼벌레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2시간여 동안 영산강 현장 특별 점검을 벌였다. 나주시 죽산보와 광주시 광신보를 둘러본 최 사장은 언론에서 4대강 때문에 큰빛 이끼벌레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죽산보에서도 볼 수 없었고 흐르는 물에서도 볼 수 없었다면서 보도와 다른 내용이며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조용필의 꿈 전해드리면서 7월 12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